영화를 통해서 인터스텔라의 여행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느껴본다면 어떤 경험일까요? 쿠퍼 일행과 함께 이터니티 홀을 타고 토성 근처의 웜홀로 향하는 여정을 가정해 봅시다. 이 여정은 단 2년이 걸립니다. 이때 지구와 토성의 궤도 반지름을 통해 두 행성 간의 최단 거리, 즉 이터니티호가 이동한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3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선의 속도가 시속 약 7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유인 우주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했던 아폴로 10호의 속도는 시속 4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현재 인류의 과학 발전 속도를 추정하건대 미래에는 영화 속 우주선의 시속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 설정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인공중력과 회전 구조. 또한 우주선은 회전하는 고리 모양의 구조로 설계되어 원심력 효과를 통해 인공중력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원심 가속도 계산 공식을 이용하면 우주선이 반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초,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4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과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생성하려면 우주선의 반지름이 약 30m, 즉 지름 60m에 달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현실과 비교해보면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폭은 약 70m입니다. 따라서 이 설정 역시 과학적 상황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웜홀과 시각적 경험. 2년간의 비행 끝에 우주선은 마침내 토성 근처의 웜홀에 도착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시공간 터널인 웜홀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우주 공간을 연결하는 3차원 관 모양의 구조입니다. 웜홀은 우주선이 3차원 공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빛까지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웜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진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원통을 이용하여 두 우주 공간을 연결하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여 더 나은 전환 효과를 얻으려 합니다. 동시에 웜홀의 한쪽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양쪽에 각각 성운 이미지를 배치하여 카메라가 양쪽의 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빛이 카메라에 도달한 후 해당 픽셀로 변환되며 광선 추적 기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측지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왜곡된 시공간에서 빛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각 픽셀의 위치와 카메라가 해당 픽셀에서 받는 색상을 계산하고 동적으로 처리하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웜홀 화면을 얻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영화 속 웜홀 특수 효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웜홀의 한쪽을 따라 이동시킬 때 이것이 영화 속 특수 효과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놀란 감독은 관객들이 우주선이 웜홀 표면을 통과할 때 시각적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웜홀 구조를 늘리면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웜홀 내부의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과 밀러 행성. 웜홀을 떠난 후 이터니티호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가르강튀아 근처에 도착합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여러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으며 우리와 쿠퍼 일행의 첫 번째 목표는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밀러 행성입니다. 밀러 행성은 표면이 완전히 바닷물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홀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 극심한 조석 현상을 일으켜 1000m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극심한 시간 팽창 효과가 있어 그곳에서의 1시간은 지구의 7년과 맞먹습니다. 먼저 극심한 조석 현상에 대해 블랙홀의 중력과 행성 궤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 효과를 통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이용하여 조석 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물을 적도에서 양포로 짜내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석력이 물에 일을 하며 일의 크기는 조석력 곱하기 변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변이는 행성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일의 크기가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밀러 행성이 블랙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1000m 높이의 파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화 설정에서 가르강튀아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1억 배이며 이를 통해 밀러 행성이 블랙홀로부터 약 4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블랙홀의 반지름이 약 3억 킬로미터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영화 속 화면과 비교해보면 이 각도가 밀러 행성에서 블랙홀을 바라보는 모습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팽창의 수수께끼. 극심한 시간 팽창 효과 문제와 관련하여 정지 블랙홀의 경우 거리를 시간 팽창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밀러 행성의 시간 팽창 계수는 1.05배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화 속 설정과 크게 다릅니다.
6만 배의 시간 팽창을 달성하려면 행성은 블랙홀의 광자권 위에서 궤도를 돌아야 합니다. 이 위치에서는 광자자만이 블랙홀 주변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어떤 행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선은 정지 블랙홀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천체이며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그 주변 궤도는 더 안정합니다. 계산을 통해 이 시점에서 시간 팽창 계수를 6만 배로 조절하려면 밀러 행성은 블랙홀 경계에서 6,000km 떨어져 있어야 하며 블랙홀의 회전 속도가 광속보다 1,000만 분의 1이 느려야 실현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과장된 시각적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실제 모습과 도플러 효과. 우리가 이터니티 홀을 따라 블랙홀 앞에 도착하면 매우 충격적인 시각 화면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블랙홀은 어떤 모습일까요? 블랙홀의 실제 화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우리는 마찬가지로 광선 추적 기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측지선 방정식을 이용하며 마침내 이 블랙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원딕의 후방에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빛이 휘어지게 되어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실제로 보이는 물체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블랙홀 근처에는 첨착 원반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첨착 원반 자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왜곡하며 첨착 원반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 거의 광속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마찰로 인해 원반 표면 온도는 수억 도에 달할 수 있으며 강력하고 치명적인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가시광선 외의 모든 빛을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걸러내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파란색이 원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가 높은 항성이 기이한 붉은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물리 현상은 우주선을 직접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놀란 감독은 영화에서 첨착 원반의 온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내부의 압력을 낮췄습니다. 동시에 첨착 원반의 바른 회전으로 인해 원반의 한쪽 면의 빛이 다른 면의 빛보다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기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역시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내부와 5차원 구조. 블랙홀의 중력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퍼는 이터니티 홀의 무게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혼자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과학계에서 블랙홀의 특이점은 점 형태의 물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후 트론적으로 추론하여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은 혼란스러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연구인들은 질량이 충분히 크고 회전 속도가 충분히 빠른 블랙홀의 물질이 떨어질 때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 블랙홀 내부 물질의 상대적 움직임이 느려지고 끊임없이 축적되어 마만 규모의 특이점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특이점은 상대적으로 원화하며 발생하는 조성력도 상대적으로 약해 이론적으로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이점에 의해 따라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블랙홀에 진입해야 합니다. 영화 속 가르강티와 블랙홀은 바로 이 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쿠퍼가 가속하여 특이점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까지도 블랙홀 내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영화는 촉근 이론과 M이론에 명집된 다차원 시공간 주주와 양자 중력 효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쿠퍼는 4차원 초입방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각면이 3차원 입체이는 이는 3차원에서 각면이 2차원 평면인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쿠퍼는 초입방체의 한 면으로 들어가 결국 달 머피의 방에 도닥합니다. 비록 둘 사이에 먼 거리가 있지만 초입방체는 이미 반드 지터 공간에 위치하여 둘 사이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동시에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는 4차원 공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은 4차원에서 3차원으로만 전파될 수 있고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전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쿠퍼는 딸과 직접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쿠퍼는 중력이 이 장벽을 통과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촉근 이론에서 우주의 기본 구성 단위가 점차리바가 아니라 1차원의 끈이며 끈의 진동 모드가 입자의 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중력은 모든 차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쿠퍼는 중력을 이용하여 양자 데이터를 3차원에 전송했고 이는 방정식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달 머피가 중력 제어 방법을 습득하고 지구 표면의 중력을 낮추는 데 성공하여 이를 통해 거대한 원심 분리 우주 정거장이 우주로 발사되어 마침내 모든 인류를 살렸습니다.